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점검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종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이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우량 기업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비싼지 싼지를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주가 모멘텀, 수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네 가지 점검들을 통해서 향후의 주가 반등 초기에 이런 종목들을 살만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심볼은 이제 FSLR 해서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데들에서 뭐 기업이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든지, 그러니까 석유 원유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러면 아마 대체 에너지나 이런 태양광 이런 데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지금 이제 시장들이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 차트에서 최근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약 60% 정도 하락했거든요. 되게 많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약 300달러 정도 하던 게 124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최근 저점이고, 지금도 보면 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로 차트상으로는 되게 안 좋은 형태죠. 위에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현재가가 이제 역배열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게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요. 시장이 지금 조정받고 있고, 지수도 조정받고 있고, 한데 좀 낙폭과대 우량주 중에서 요게 반등을 시작할 때 초기에 살만한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주가가 완전히 이렇게 좀 뚫어서 뭔가 반등을 줬다 이런 개념의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도대체 이 주가가 왜 많이 이렇게 빠졌는지, 실적이 점점 태양광 산업이 안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이제 우량 기업이냐. 77점, 스마트 스코어 77점이고 전월 대비 플러스 2점이니까 뭔가 지난달보다도 더 좋아졌다는 거죠. 뭔가 실적이 들어오면서 더 좋아진 기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206이고, 이러면 상위 3%에 속하는 이것도 초우량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초우량주인데 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럼 실적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진단 점수 5가지로 봐도 뭐 수익성도 85점이면 거의 최상급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고, 뭐 재무안전서 100점, 성장성도 85점. 아니 성장도 잘해, 이익도 잘내, 재무도 안정해, 뭐 독점력도 있고 현금 창출력도 나쁘지 않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매출과 이익 재무 차트를 보면 요 차트도 여러분들이 초이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면 종목에 검색해서 재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재무 차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안드로이드 앱도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도 쉽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간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매출액 차트인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2018년도까지는 하락하죠. 그리고 다시 반등, 하락, 다시 반등. 이렇게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거든요.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들은 약간은 멈추긴 하지만 이 베이스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과거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과거 매출보다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을 때는 매출액도 엄청 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의 변화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이 0이라는 게 오른쪽에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잘라보면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적자, 뭐 2019년도에 적자, 2015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게 흑자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실적의 변동도 크고
당연히 주가의 변동도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보면 2012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가 급등하면서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근데 이 기간에 최근 1년 동안에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실적이 다시 앞에 있는 그 경기 변동형 기업처럼 이렇게 쭉 하락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주가가 미리 빠지는 게 맞죠. 경기 변동형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향후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건데 그럼 주가가 빠지면 뭔가 시장에 오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률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기준으로 보면 요 밑에는 다 적자고 최근에 보면 사상 최대 이익률이에요.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률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3%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제조업인데, 그죠? 태양광 모듈 만들어서 파는 기업인데 33%고 순이익률도 30%니까 마진율로 보면 수익성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진단 스코어라고 하는 그 스마트 스코어에도 보면 수익성이 거의 85점이었나요? 되게 높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에는 이런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ROE도 체크하고 EBITDA 마진도 체크하고 다양한 마진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진단함수를 딱 찍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회사의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점수를 하나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있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운전자본 회전일수를 보니까 좀 이 회사의 현재 리스크라고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 211일 정도 돼 있는데 이 형태는 뭐냐면 회사가 태양광 모듈들을 생산해서 팔릴 때까지 걸리는 기간인데 과거에 비하면 좀 더 높아진 거죠. 한 2년 전에는 그래도 한 150일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11일이니까 한 2개월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는 좀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일단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데이터가 이제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건데 요 부분에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밑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출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분기마다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4년 12월까지 지금 찍어드렸고 조만간 이제 뭐 1분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데이터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 있을 건데 저 부분이 분기로 체크했을 때 연간이나 연한산으로 하면 조금 더 늦거든요. 분기로 체크했을 때 꺾이고 내려오는 지점들이 생기면 훨씬 더 빠르게 매출에 반영이 될 거고 현금 흐름도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맞고 수익성이 좋지만 일단은 재고자산 회전일수 하나는 좀 눈여겨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재무 쪽에서는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예상 실적을 보면 주가 EPS 차트를 보면 주가가 300달러에서 지금 120달러 초반까지 그냥 쭉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냥 주가가 내리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한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2배 올랐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고 단기간에 급락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경기 변동형 기업의 주가 움직임의 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에 주가 EPS를 보면 이렇게 보면 예상치가 이렇게 계속 그래도 오르죠. 그래서 올라서 향후에는 뭐 한 30달러 정도 수준까지 가는데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얘도 이제 반등해서 이렇게 갈 거냐? 이 데이터에서만 보면 당연히 우상향할 거다. 그럼 우상향하는 시점이 언제냐고. 과거에 이 녹색으로 보여지는 확정 실적에도 보면 얘도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죠. 보통은 이제 EPS가 빠지면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얘는 EPS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주가가 거의 뭐 한 5, 60%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인데 뉴스나 물론 악재나 이런 것들도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출액이든 이익률이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어가지고 걔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외에 이제 그 회사에 벌어지는 이벤트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테마라든지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두 가지를 관점으로 일단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실적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가 변동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2023년도 4년도에 성장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 그럼 상당히 비쌌었나? 요 부분을 일단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하락됐냐, 아니면 밸류에이션 문제였냐.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을 조금 더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올해 예상치를 보면 55억 달러로 31% 정도 성장, 그 다음에 2026년도가 20%, 2027년도가 8.6% 성장. 그래서 아까 경기 변동인 기업의 특징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성장률이 높다가 또 이렇게 한 자리 갔다가 해서 한 자리가 또 영원한 게 아니라 멈춰 있다가 또 다음 경기에 변동하는 텀이 오면, 상승하는 텀이 오면 또 두 자릿수 성장하고 이런 형태의 패턴들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럼 언제 제일 낮을 거냐? 성장률이 낮을 때가 아마 주가가 제일 낮겠죠. 그리고 주가가 제일 높은 수준일 때가 성장률이 제일 높다가 딱 꺾이는 그 시점이 아마 경기 변동 기업에서는 가장 변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보면 18달러로 53%, 내년도에는 46% 오르는 한 27달러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 성장률이 좀 줄어드니까 EPS가 한 15% 정도, 14% 오르는 30달러. 그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을 다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성장의 문제는 아니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한 30%에서 매출액 30%, EPS 50%니까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죠. 최근 1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맨 위에가 맨 밑에 있는 점선 두 개가 요 밑에 이제 저희가 표시해둔 대로 매우 저평가하고 매우 고평가 일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라인에 도달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기까지 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까지도 도달하고 뚫었다는 거는 거의 매우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도 한 5월 말, 6월 들어가기 전에 요 주가의 빨간색을 보시면 요때가 매우 고평가 라인이라고 하는 그 점선조차도 뚫고 가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못한 게 아니라 성장을 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과도한 평가를 이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업종에 대한 영향이든 아니면 뭐 유가에 대한 변화가 됐다. 어떤 뭐가 트리거가 생기면 얘가 상당히 빠르게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비쌌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023, 그러니까 4년도 말 정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저평가하고 고평가 영역이고, 요 가운데가 적정가예요. 적정가라는 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건 적정가에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적정가는 저평가, 고평가를 지나가는 사이에서 한번 찍는 거지, 이 적정가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를 보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음영으로 칠해드린 요 밴드 사이에서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고, 요걸 벗어나는 경우에는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나 성장률이 좀 더 낮아질 때는 그 범위까지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선으로 그려드린 매우 고평가와 매우 저평가까지 벗어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다. 그럴 때는 좀 이익 실현에서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쭉 떨어졌고 이제 회사의 기업의 가치는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동그라미 친 영역에 보면 얘가 지금 이제는 저평가에 떨어져 있는 상태까지 주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와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빠지면 이제 매우 저평가까지 이제 빠지는 구간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밸류에이션이 3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고평가에서 이제는 저평가를 깨고 매우 저평가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구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기업의 성장과 가치는 성장은 아까 본 데이터대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이렇게 수급적으로만 조금만 잘 풀리면 좀 반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더 높은 기업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아까 맨 첫 번째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다 내려오고 현재가가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거래량에 좀 터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 반등하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당장 사자 이런 개념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 변화들이 조금 생기면 상당 부분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세지고, 하방 경직성이 세다는 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모멘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MA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 차트를 보면 이제 동그라미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고 파란색이 이제 데드 크로스인데 2024년도 초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이게 이제 현재가로 보면 $300까지 간 그런 구간이죠. 그러다가 2024년도에 한 7월 초쯤에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잠깐 매수 나왔다 매도 나와서 2024년도 한 10월, 11월 정도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죠. 이 흘러내린 상태에서 굳이 먼저 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막 기관이고 자금이 풍부하면 충분히 저평가 몇 대부터 쭉 나눠서 사면 되지만 저희는 뭐 사봐야 한두 번밖에 딱 어떤 특정 종목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사면 싸더라도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은 턴할 때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사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확인하고 사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르고 사더라도 충분한 이렇게 어떤 상승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트를 좀 열어서 여러분들 요 퍼스트 솔라를 검색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티커를 쳤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고요. 네, 보면 현재 이제 매매 신호는 보면 이제 관망으로 떠 있습니다. 관망으로 떠 있고 저희가 보면 지금 매매 신호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비싸서 한 번도 매수 신호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얘가 수급 쪽에서만 풀리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코어 점수가 미국 전체 상위 3%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싼 가격에 이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만 풀리면 아마 처음으로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매수 신호는 이제 프리미엄 회원들만 보실 수 있는데 그때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퍼스트 솔라의 매매 타임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보시면 최근에 이런 주가들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잘 알 수 있고 하단에 이제 종목 진단 요 점수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EMA 차트도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가가 아직은 뭐 반등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일별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깨면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딱 뭐 사자 이럴 필요는 없다. 수급이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라고 할 때 사는 게 좋다. 하지만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은 되게 좋은 조건에는 일단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EPS 차트 아까 말씀드린 차트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하단에 요 성장률들 올해 30% 매출액 EPS 53%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 퍼스트 솔라를 언제쯤 사면 좋을지 그런 매매 타이밍들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기업 개요 밑에 보면 이제 산업의 솔라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태양광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볼 때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제가 여기 솔라라고 있죠. 여기 솔라. 솔라. 여기 지금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눌러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투자 매력도에 보시면 여기에서 테크놀로지에서 섹터에서 솔라만 해당되는 기업들만 다 뽑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겠죠. 퍼스트 솔라가 77점. 태양광 업체 중 얘가 1등이구나. 그러니까 넥스트코어가 76점, 엔페이지 에너지 73점, 숄스 테크놀로지 68점. 요 순서대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좋은 순위고 나는 성장률 위주로 보겠다. 그럼 여기 미래 성장성 점수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렬해서 보시면 여기 미래 성장성이 있거든요. 그 미래 성장성으로 바꾸신 다음에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성장성 위주로 요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점수가 정렬이 됐죠. 퍼스트 솔라부터 이렇게 쭉 정렬이 돼서 첫 번째가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캐네디안 솔라, 그 다음에 엔페이지 에너지, 숄스 테크놀로지 요렇게 이제가 이제 성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차피 퍼스트 솔라가 지금은 태양광에서는 지금 1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퍼스트 솔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 쳐보시면
해당되는 산업이 있어요. 그 산업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 거기서 1등인지 몇 등인지 그런 소팅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종 종목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응원과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